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네, 오늘 하는 얘기의 출처는 렌유인이라는 데서 나온 이 책인데,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내돈내산으로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해 산 책인데, 평상시에 제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얘기도 많이 담겨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저자는 화학공학과 출신이라 가지고 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좀 여러분들한테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부서 배치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대학생 때 이제 인턴을 하잖아요. 만약에 인턴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를 경험할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 부서로 1순위에 배치가 되고요. 또 지원하는 기술팀 관련 8대 공정 중에 관련된 석사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은 중고 신입 경험이 있으면은 원하는 팀으로 조금 더 보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8대 공정 중에 패터닝에 해당하는 포토, 엣지, 클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께서 왜 반도체를 선택하셨냐라고 하면 연봉이나 네임밸류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산업군이 꾸준히 성장하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반도체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취업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공학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R&D 공정, 양산행 기술, PNT 직무, 삼성전자는 공정 설계, 공정 기술, 설비 기술, 평가 및 분석, 공정 개발 직무 등이 있겠죠. 나의 강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무,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에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정기술을 지원할 때 8대 공정을 두루뭉실하게 공부해서 어필을 할지, 아니면은 특정 공정팀을 하나 언급을 해서 어필을 할지를 고민이 들 때 차라리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특히나 8대 공정 중에 많은 분들이 CVD, 포토, 엣지 등을 이 3가지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직무 관련 경험을 먼저 쌓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어필을 드리는 방향이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직무 면접에서도 24년 상반기에 해당 공정에 관해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딥한 질문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내가 이 공정에서만큼은 더 많이 준비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기술팀에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술팀이라고 하면은 8대 공정이 있을 거고, 각각 공정팀이 있고 설비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술팀은 제조팀이랑 수율팀이랑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생태계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좀 더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제조팀과 수율팀의 R&R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조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터 분들이라고 하죠. 여기는 여러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라인별로 생산량을 책임져요. 그래서 월말 분기별 생산 목표량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수가 이제 수백 개 이상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정 공정에서 어떤 바틀넥이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생산량이 악화되기 때문에 제조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기술팀에게 푸시를 해서 생산량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팀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팀에서는 기술팀한테 랏이 홀드되어 있다, 아니면 설비 챔버 가동률이 좀 낮다. 여기서 랏이라는 거는 웨이퍼가 한 풉이라는 상자에서 25매까지 들어가는데, 그 풉 단위 하나의 랏이 돼서 랏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팀 입장에서 랏 플로우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기술팀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설비가 백업이 안 됐다, 아직 제대로 된 설비의 어떤 동작,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공정상에 어떤 이슈가 생겼다, 이래서 좀 기다려달라 라고 서로 좀 이해가 충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율팀에서는 주로 이제 웨이퍼 투입부터 팹아웃까지 진행된 웨이퍼의 수율 로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팀이에요. 수율의 불량이 발생되게 되면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서 끊임없이 유관 공정부서에 연락을 해서 기술팀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연구소라고 불리는 삼성 기준으로는 반도체 연구소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미래기술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검증이 끝난 초기 베이스 레시피가 사업부에 전달이 되면은 이 사업부 내 각 공정기술팀이 있겠죠?
이 공정기술 팀들은 해당 레시피를 기반으로 웨이퍼를 설비에 투입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책의 저자가 H기술팀이시기 때문에 이 H기술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양산 트렌드 관리입니다. H를 기준으로는 CD라는 크리티컬 디멘전에 H를 하고 나서 이 폭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H는 CD 값을 기준으로 하지만 포토 공정에서는 오버레이 값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CVD에서는 막질의 두께, thick를 관리를 하면서 해당 공정에서 계속 양산 트렌드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관리를 할 때 CD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USL, LSL이라고 불리는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USL과 LSL의 중간은 타겟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타겟을 근처로 계속 타점이 찍히면 좋은 건데, 지금 그림과 같이 빨간색으로 뭔가 스펙 리밋을 넘어서 헌팅성으로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은 얘를 다시 스펙 내로 수정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공정 엔지니어가 이렇게 스펙인이 되도록 매뉴얼로 레시피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APC라고 불리는 자동 보정 기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펙 내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CFX 플로라이드 계열 가스로 애칭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반응식이 다음과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 설비 내에 주입하는 그 애천트 CFX 가스의 유량을 늘리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각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르샤틀리의 원리를 배우셨잖아요. 반응물이 늘어나게 되면은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D 값을 줄여서 매뉴얼로 보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스펙이 벗어난 게, 만약에 H 기술팀이면 H 공정 때문에 일어난 건지 타 공정 기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H 공정의 경우에는 대포 공정이나 포토 공정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포 공정에서 1나노미터 정도 차이의 변경점이 발생하면 후속에 나오는 포토 공정이나 H 공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마이크로 튜닝해가지고 스펙 내로 들어오게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타 공정, 뭐 대포나 이런 쪽에서 두께를 잘못 쌓았다라고 하면은 그 공정과 협업을 해서 이슈를 해결하게 되겠죠. 양산 트렌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매번 고질적인 불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개발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개선하는 역할을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스포파이어를 통한 분석입니다. 아까 전에 CFX를 이렇게 좀 올렸더니 CD 값을 낮출 수 있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CFX 가스의 유량에 따른 CD 값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그런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설비 내의 데이터, 공정의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또 양산에서는 수율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웨이퍼 맵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중요한 업무는 설비 셋업입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스킴이나 공정 등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들을 라인에 셋업하게 됩니다. 그럼 설비 엔지니어들은 설비를 직접 반입을 하는 거고요. 공정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기초적인 전산 셋업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팹의 입실에서 레시피를 심는 과정부터 해당 설비가 동작이 가능하게끔 회사 내에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셋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는 이유는 PM, 그 다음에 BM 후에 랏을 케어하는 일이에요. 공정 백업이라고도 하는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티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공정 성능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비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비 내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클리닝 등 주기적으로 설비 상태를 예방 점검하는 게 이제 PM이고요. 예상치 못한 공정이나 설비 이슈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PM 직후에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BM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PM과 BM 직후에 공정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중요한데요. 설비 퍼포먼스가 정상인지, 이전에 발생했던 불량 원인들이 해결이 됐는지를 이제 샘플 랏이나 선진행 랏으로 진행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H의 경우는 CD 계측, 그다음에 웨이퍼 맵, H 레이트가 어떤 스펙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설비가 이제 정상적인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해서 이제 백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오늘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살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런 현업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를 이제 자소서나 면접에서 반영을 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용장이었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